자,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제는 방문가게 수업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오늘은 뭐 촬영을 좀 하고요. 뭐 세포박 그 원고가 이제 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인쇄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월 말에 여러분들 손에 책들이 이제 유통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교재를 사서 열심히들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제가 세법학 공부하면서 항상 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법학 중에 국세기본법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세법학 공부는 그죠? 자,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세법학 공부는 철저하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글자에 굉장히 그죠? 의미를 두고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이제 공무원 쪽에서 법인세법 수업을 했는데요. 합병분할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을 할 때도요. 합병법인인가 피합병법인인가 그 글자 하나에 따라 점수가 뭐 5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10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죠?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를 하고 또 답안지를 작성할 때요. 철저하게 이 글자에 그치, 완벽한 그치, 글자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쓰잖아요. 그러면 점수 다 까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학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지? 하나의 용어들의 중요성이 갈수록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요. 지금 어디서부터 갈 거냐면 가산세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제 9장에 그죠? 가산세 부과 간면으로 와서 정리합시다. 그리고 국기법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전체 내용을 전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9장부터 먼저 가도록 합시다. 자, 제 9장 가시죠. 봅시다. 가산세 부과와 그죠? 부과와 감면에 대해서 그죠? 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산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뭐 지난주인가 그죠? 명절 전에 세법개론 교재가 나왔어요. 3일 인포마인에서 교재가 나왔는데 세법개론 책을 1000페이지 어바웃으로 책을 썼어요. 이유는요. 글자가 많고 뭐 통치기 많고 이런 내용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 공부를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몸통을 잡아야 되는 것이 격까지 그치 날리는 이파리들만 잡고 있다고 그런 식의 공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치 이 9장의 목차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어디 가셔야 돼? 가산세가 뭔가 또 부가가 뭔가 오케이? 또 감면이 뭔가 여기에 대한 모든 그지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할게요. 가산세에 대해서 용어 하나도 못 쓰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지? 강의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냥 읽어주는 것이지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그지? 용어를 정확하게 쓰면서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시죠. 자, 저희는 제1절에서, 그죠? 총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제1절에, 그죠? 총선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총선에서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가산세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산세는 뭘까요? 자, 그지? 세법에서 규정한 성실한, 그죠? 납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자,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자, 뭐가 됩니까? 이 말 없으면 빵점이야. 산출세액에 그죠? 자, 뭐해서 가산해서 그죠? 뭐하는 징수하는 금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가산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말은 뭐예요?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에 그죠? 그렇게 표현해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에 따라서 뭐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뭐라고 얘기한다? 가산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가산세와 반드시 구별할 개념이 뭘까요? 그죠? 가산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요. 그죠? 3%또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이거나 알고 있지 가산금을 글을 쓰라 그래. 그럼 대부분 글을 못 쓰다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산금은 자 가산세라는 건 어디서 나올까요? 국세기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국세기본법에서 나오지만 이 가산금에 대한 용어는요. 어디서 나올까요? 자, 국세징수법에 있는 그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을 하지 않고는 절대 국세기본법도 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국세징수법에서는 자 언제 그지 국세징수법이 작동을 할까요? 당연히 뭐가 있다는가? 자, 신고납세 방식에 있어서 신고는 했다는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가? 그럼 당연히 과세관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납부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죠? 납세 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오케이? 그죠? 그리고 그죠?
고지서에 한 납부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 그지? 자, 매 3%를 그죠? 가산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자, 이 가산금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글을 어떻게 써가야 된다고, 그죠? 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그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그죠? 자, 뭐가 됩니까? 나는, 그지? 나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나는 뭐에 대해서? 고지세에게.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가산하여, 그죠? 징수하는 금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가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건 뭘까요? 이 산출한 세액과 또 고지세액이라는 말이 있어야 여러분 답안에 점수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 용어들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세징수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하늘과 땅처럼 뭐라는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산금은 다시 그죠?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뭐가 됩니까? 그지?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그죠? 뭐가 됩니까? 그 고지된 세액의 3%를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이 있어요. 걔를 일반 가산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기간에 대해서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죠? 1.2%씩 그죠? 60개월 한도로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중가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 가산금에는 뭐가 있다? 그죠? 일반 가산금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한다? 중가산금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고지서야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3%의 가산금을 그죠? 추가해서 그죠? 징수하는 금액을 일반 가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매 1개월마다 그지? 1.2%씩 그죠? 자, 60개월 한도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가산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이 가산금에 대해서 출제가 안 됩니다. 다만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용어들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모법이 뭘까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오케이, 그지?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 징수한 금액을 뭐라고 얘기한다? 가산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그지? 가산세는 그죠? 도대체 법적 성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자, 국세액, 그지? 반드시 뭐다? 별개액, 그죠? 세목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액, 별개 세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산세가 있다면 걔도 뭐야? 그지? 국세 별개의 세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자, 뭐가 되는 경우에도 국세가 그죠?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죠? 당연히 가산세는 뭐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감면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세요. 자, 국세 불복과 그지? 자, 보도록 합시다. 뭐는 그죠? 가산세의 불복은 가산세의 불복은 전혀 뭐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별개라는 것이다. 오케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 국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뭐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국세가 그죠? 뭐가 되는 경우에도 부수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그죠? 되는 경우에도 뭐 한다? 그지? 자, 가산세 징수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된다면 그죠? 가산세는 뭐 한다? 그죠? 뭐 한다? 별도로 그죠?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산세 법적 성질이 되는 것일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법적 성질과 가산세 부과 그죠? 감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교재를 보실 때도 여러분이 그지? 가산세란 무엇인가? 오케이? 세법에 따른 성실한 의무의 이행을 그지?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지?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그죠?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철저하게 이 말을 안고 가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죠? 이게 가산세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고 법적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자, 가산세 불복과 본세 그지? 불복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가산세가 뭐가 그지?
국세가 부수가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당연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본세 그지 존재 자체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가산세의 경우에는 뭐 본세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 가산세도 없어질 수 있다. 그게 여러분이 그죠? 정리해야 될 뭐가 됩니까? 그죠? 자, 어디 가산세 불복에 대한 91페이지의 내용이 되네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산출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그죠? 자, 종류와 그죠?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지? 다만 그 합계액만을 기재해서 가산세에 부과처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부과처분은 당연히 뭐가 한다? 그지? 그죠?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죠?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뭐한다? 반드시 가산세 그죠? 산출 근거 그죠? 또 뭘 해야 됩니까? 그지? 또 종류 그지? 종류 등을 뭐하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으면 그죠? 당연히 뭐가 된다? 부과되는 가산세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의 견해고요. 자, 그 내용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게 뭐예요? 그죠? 91페이지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가지고 여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쟁점사항은 뭐가 될까요? 항상 답안지를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쟁점은 뭡니까? 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요. 가산세를 고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그죠? 내용입니다. 즉 가산세 그죠? 종류와 그죠? 뭐를 산출 근거 등을 그죠? 근거 등을 뭐하지 않고 제시하지 않고 그죠? 제시하지 않고 그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그죠? 부과처분이 뭐가 타당한지 여부가 뭐가 됩니까?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때는 뭘 써야 될까요? 가산세란 무엇이다. 오케이? 그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그지? 또는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에 그죠?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글을 써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죠? 당연히 어떤 세목에 붙어 있는지 또 그죠? 그 종류는 무엇인지 그지? 또 산출 근거는 어떤 것인지 그지? 자, 가산세가 그죠? 뭐하기 위한 부가고지가 또는 부가처분이 그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글로 가볍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사례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세관청 가산세의 종류와 그지? 그죠? 산출근거 등을 그죠? 뭐 하지 않고 명시하지 않고 그죠? 가산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렇게 그죠? 그러한 것들을 뭐 한다? 그죠? 이러한 가산세 법적 성질이나 그죠? 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유효권을 결한 것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멋지게 써나가시면 되겠죠? 그럼 결론을 쓸 때는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 가산세와 가산세의 종류 또 산출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죠?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고요. 또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다? 무효다. 오케이. 또 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답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첫 번째 이 총설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답안지를 써갈 때는 이런 방식의 사례 문제에서는 이렇게 답안지를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죠? 이 부분을 지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나요? 자, 국세기본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이 국세기본법에서 그죠? 가산세 종류를 그죠?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자, 모든 개별세법에 있어서 특히 국세에 관한 개별세법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얘는 법인세법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부가세법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오케이? 또 개별소비세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이 가산세에 그죠? 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2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자, 봅시다.
자, 2절에서 봐야 될 건, 그죠? 자, 국세기본법에서 두고 있는 가산세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암기시키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차 시험으로 위하거나 세법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국세기본법에 있는 가산세의 종류 정도만 정확히 아시면서 뭔가를 끌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논제가 하나 나올 것이야. 그럼 자, 봅시다. 그죠? 국세기본법의 가산세의 종류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 있을까요?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초과 환급 가산세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그지?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죠? 불성실 가산세가 존재할 것이라고. 또 하나, 그지? 어디? 자, 원천 징수 납부 등, 그죠? 징수 납부 등, 그죠? 불성실 가산세가 존재할 것이라고, 그죠? 이 네 개 정도는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여러분이 가산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야. 다시 한번, 자, 국세기본법에 있는 가산세 종류를 정확히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내용은 어디에도, 그죠? 개별세법에도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그지?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죠?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그죠? 무신고 가산세, 또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또 뭐가 있나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또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 뭐예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세권이 워낙, 그지?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즉, 담세대 개인자들이 전 국민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를 뭐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기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그죠? 자, 신고하지 않은, 그죠? 세액에 대해서 얼마? 그죠? 원칙적으로 20%의 가산세를, 그죠? 자, 일반적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죠? 옆으로 조금만 갈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얼마? 20%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이는 거예요. 자,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얼마를 붙입니까? 그지? 과소신고한 금액에 10%의 가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는, 그죠? 40%의 가산세를 붙이는 거예요. 또, 이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붙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게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될 내용이야. 그럼 세법학적 관점에서 도대체 부정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죠? 도대체 선생님 부정행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그죠? 1차 시험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도 뭐 국제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얼마, 그죠? 국제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얼마? 6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만요. 이건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그치? 국제거래로 인한 부정행위였다는 겁니다. 이때는 얼마가? 6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법학적 관점에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매 1일당, 그죠? 자, 매 1일당, 그죠? 자, 만분의, 그죠? 자,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붙이는 것이고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경우에는, 그죠? 자, 그죠? 3%또, 그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죠? 가산세로 붙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까. 그럼 이 가산세의 종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지? 자, 첫 번째, 그죠? 자, 종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저희는 교재로 어디로 가서 94페이지로 가서 여기에서 오로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죠? 자, 도대체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뭐예요? 자,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2배, 오케이? 자,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4배의 가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부정행위는 무엇일까? 왜? 그죠? 이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죠? 과세관청은 될 수 있으면 40%짜리의 가산세를 부과하려고 할 거예요. 납세자는 당연히 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20% 또는 10%짜리 가산세를 부담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그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뭐라는 겁니까? 그지? 이거는, 그지? 뭐가 돼요?
자, 그지?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이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2배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의 경우에 4배가 증가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그죠? 자, 어디에서 굉장히, 자, 무신고 가산세와, 그죠? 가산세와 또 과소신고 등의, 그죠? 과소신고 등의 가산세에 있어서, 그죠? 굉장히, 그죠? 중요한 뭐가 된다는 거야?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행위에 대한 수많은 판례가 나와 있지만요,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부정행위란 도대체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글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인드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부정행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것들은 아예 생각지를 마세요. 그럼 부정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봅시다. 항상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다? 세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포착돼야 되고, 그죠? 그 과세 대상이 귀속되는 납세 의무자가 포착이 돼야 되고요. 또, 그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세액을 만들기 위해서 세율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부정행위란, 자, 봅시다. 그죠? 과세 요건 사실을, 그죠? 뭐 하게 됩니까? 그죠?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그죠? 자, 뭘 하게 돼요? 발견을, 그죠? 발견을 뭐 하게? 그죠?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뭐가 됩니까? 허위의 사실을, 자, 보세요. 자, 허위의, 그죠? 사실을 뭐라 하게 됩니다. 그죠? 작출하게 되는 등, 그죠? 자, 이 말은 사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 글은 반드시 여러분이 써주셔야 됩니다. 멋지게 갑시다. 자,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게 하는 등, 그죠? 이러한 것이 방법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고의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그죠? 자, 뭐 하게 됩니까? 그죠? 과세 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뭐, 그죠? 적극적 방법, 적극적이고, 그죠? 자, 뭐, 그죠? 고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의적 방법에 의해서요. 방법으로, 자, 뭐 하거나, 무신고하거나 또는 뭐 하는 거예요?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키워드가 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그지 답안지에 반드시 써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당한 사유, 즉 뭐라는 거예요?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지? 자,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그죠? 행위가 있다면 이거는 뭐가 한다? 부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글자를 따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부정행위가 있다면 뭐가 됐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그죠? 자, 그죠? 2배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 4배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져가서 정리를 좀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죠?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지? 이렇게 처리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랩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죠? 자, 보시죠. 뭐예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그죠? 의 방법에 의해서, 그죠? 뭐가 됩니까?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뭐합니까?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지? 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때 적극적 고의적 방법으로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했다는 건, 그죠? 자, 고의적 방법이 있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도 등, 그죠? 이런 식으로 글을 꼭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정행위 갑시다. 오케이? 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2배, 그죠? 과소신고 가산세 4배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 부정행위는 뭐다?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그죠?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뭐 하는 거?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치?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지? 그죠? 자, 부정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죠?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잘 정리합시다. 자, 94페이지 한번 가세요.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부정행위란 여기서부터 별표 치는 거예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세 포탈의 의도 등 뭐에 의한? 그지? 자, 부당한 방법에 의한. 그지? 자, 여기에 부당한 방법이라고 써도 되고요. 방법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지? 그보다 적극적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지? 부정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오죠. 부정행위란 무신고, 과소신고 등이 누진세율의 회피 또 이율결손의 그죠?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다만 사례 적용 한번 가세요. 자, 과거에 과다하게 입금 산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과세 표준을 신고했을 뿐 새롭게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적극적이 뭐다? 그지? 자,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의 작출 행위가 없다는 거야. 그때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가산세의 종류에서 보셔야 될 내용은 오로지 이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글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죠? 이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2절의 가산세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제3절에서 선생님 정리할 건 뭡니까? 가산세의 면제와 가산세, 그죠? 면제와, 그죠? 감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가산세의 면제는 뭘까요? 아예 가산세를 뭐 하지 않는 거? 부과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의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 감면은 뭘까요? 가산세의 일정액을 그죠? 뭐 해주는 거? 그죠? 경감시켜주는 걸 뭐라고 얘기했나? 가산세의 감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면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죠?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죠? 자, 가산세 면제에 대해서 그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가산세 면제는 뭐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가산세를 전혀 뭐 하지 않는 거? 부과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나? 가산세 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산세 면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유는 뭐가 있다? 그죠? 천재지변 등 그죠? 천재지변 등 그죠? 자, 기한 연장 사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죠?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사유가 뭘까요?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뭐 하지 못하는 그죠? 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그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면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납세 의무를 그죠? 자, 뭐 하지 못하는 그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데 그죠? 납세 의무를 그죠? 이행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죠?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느 납세 의무자의 그죠? 자, 봅시다. 납세 의무자의 그죠? 자, 개인적인 그지? 개인적인 사유는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죠? 이 납세 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유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뭘까요? 자, 납세 의무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야?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절대 그죠? 뭐가 없다는 거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납세 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뭐라는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납세 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이것들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그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런 경우예요. 자,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뭐예요? 객관적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한테 그죠? 완벽하게 뭐예요? 그죠?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뭐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정당한 사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국세정보통신망에 그지 접속을 해서 저희도 뭐합니까? 홈택스 또는 그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합니까? 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뭐랬어요? 그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을 합니다. 오케이? 운영을 잘못했어요. 신입 직원이 뭐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과정의 일을 잘못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때는 그지 과연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인가? 그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납세 의무자는 물론이고요. 자, 누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절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뭐한다? 당연히 가산세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국세정보통신망이 그지 전산 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북한이 디도스 침입을 해서 그죠? 그때는 국세정보통신망이 그죠? 가동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는 뭐가 될까요? 납세 의무를 이행을 하려고 해도 그죠? 전자신고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는가?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에 모든 초점을 두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가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천재지변 등으로인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때 정당한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불가항력적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여러분이 써가셔야 됩니다. 오로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산세의 경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요. 랩하면서 끝내버릴 거예요. 자, 가산세를 경감한다는 건 그죠? 감경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감면한다는 말은 그죠? 경감을 해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산세라는 걸 그죠?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감면을 시켜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서 간단하게 옆에서 정리할게요. 자, 갑시다. 그죠? 가산세, 그죠? 자, 감면에 대한 부분으로 갈게요. 자, 뭐 하는 거예요? 가산세의 감면이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가산세, 그죠? 뭘 하는가? 일부를 가산세, 그죠? 일부를 뭐 해주는 거예요? 경감시켜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가산세 감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감면의 사유에는 선생님 뭐뭐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1차 때부터 공부했어야 되는데 하질 않았죠? 그럼 감면의 사유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하게 됩니까? 자, 그죠? 수정신고를 얼마 내에 하게 돼요? 자, 2년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럼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감면시켜주는 거고요. 6개월 초과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얼마? 20%, 1년 초과 2년 이내의 경우는 10%의 가산세를 감면시켜준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얼마 이내?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게 돼요. 그때 1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50%의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시켜주는 거예요.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뭐다? 10%의 자,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시켜주게 된다. 이때는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시켜주는 거고요. 자, 이때는 뭐 하게 될까요? 자,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죠? 사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그죠? 자,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그지 결정 통지 지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적부심사에 대한 그죠? 자, 결정이나 또는 통지 지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하게 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산세 50%를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 뭐 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뭐한 경우에는 그죠? 협력 의무를 그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50%에 해당 가산세를 그죠?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됩니다. 근데 세법학적 관점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오로지 가산세 면제 사유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야. 그럼 가산세 면제는 도대체 무엇이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 말한다. 그 사유에는 첫 번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하고 그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때 여러분이 세법학적 관점에서 따질 것보다 오로지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란 무엇이다?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지? 자, 도저히 그죠?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에 납세 의무자의 그지? 과실이라든가 또는 고의라든가 또는 그죠? 자, 개인적 사유 등은 절대 그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걔네들은 가산세 그죠? 감면 사유가 또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죠? 자, 국세정보통신망이 뻑이 같다든가요.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그지? 정당한 사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은 뭐 필요하다면 이 정도를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교재에 그지? 96페이지가 됩니다.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그죠? 자, 쟁점입니다. 보시죠.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쟁점사항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자, 과세관청은 그죠? 뭘 만들었어요? 자, 멋지게 정리합시다. 그지? 자,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그죠?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뭐랍니까? 그죠? 세무행정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운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산 시스템의 대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홈택스라는 겁니다. 그죠? 이 홈택스나 그죠? 홈택스 등을 통해서 그죠? 이 세무행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홈택스를 뭐 했다는가? 자, 그죠? 자, 과세관청이 그죠? 제시를 해서 납세 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야. 근데 이 홈택스의 자체적인 잘못이 아니라, 그치? 누가요? 자, 납세 의무자나 또는 누가요? 세무대리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운용을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운용상에, 그치? 미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가? 이게 과연, 그치? 자,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납세 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럼, 자, 논거를 가시면, 그죠?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대한 부분을 감면에, 그죠? 사유에 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여기에 쓰라는 겁니다. 그럼 가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무엇인가, 또 가산세 감면의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글을 써가라는가. 그럼 가산세 감면의 그죠? 내용은 뭐가 됩니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죠? 국세기본법은 글을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오케이? 두 번째, 그죠?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데, 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때 정당한 사유란 무엇이다? 그죠? 자, 그죠? 자, 뭐라는 겁니까? 납세 의무자의 고의나 또는 과실이나 또는 그죠? 개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천재지변 등과 유사한 그죠? 객관적 사유만을 말하고 불강력적 사유만을 말한다. 이렇게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 판단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뭐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과세관청의 그죠? 홈택스 시스템의 운용상의 그죠? 운용상의 뭐라는 겁니까? 그죠? 자, 잘못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는가? 납세 의무자나 세무대리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 그죠? 정당한, 그죠? 자, 뭐가 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뭐한다?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죠? 글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96페이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 한번 읽어보세요. 과세관청의 전산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 이거는 뭐가 돼? 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가? 얘는 뭐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지. 다만, 그지? 다음 단락 읽어보세요. 과세관청이 아닌 원고의 전산 시스템의 운용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다? 가산세를 감면할, 그지?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견해고요. 당연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세법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그죠? 쭉 넘어가 봅시다. 98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나요?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다? 오케이, 그죠? 정리를 합시다. 그죠? 자,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또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농민의 경우에, 그죠? 그죠?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고요. 또 이 농민들이 뭘 하게 됩니까? 면세 농산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왜 전자계산서 발급 안 했어? 그지? 자, 이렇게 따지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농민은 세법적 지식이 전혀 없고요. 누구나 그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한다는 거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죠? 자, 그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불강력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오케이,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뭐가 있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판례도 하나 나왔네요. 자, 관련 판례 요약 가봅시다. 그죠? 마지막 뭐 나왔나요? 그죠? 부정한행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그죠? 자,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산세 공부를 할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이 가산세가 뭔지를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산세가 도대체 뭔가, 오케이? 그죠? 그럼 뭘 하셔야 돼요? 그죠? 정확한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요. 가산세 법적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산세는 뭐다? 자,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그러면서 뭐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CF입니다. 가산금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고지세액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붙는다는 거야? 산출세액이 붙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산출세액의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뭐다? 그지? 가산세다. 고지세액의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뭐다? 가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전부 국기법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건 뭐가 있었나요? 자, 가산세 종류를 보면서 국기법에서는 뭐를?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무신고 가산세와 또는 뭐가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 그죠? 자, 뭐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그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뭘 하게 됩니까? 가산세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부정행위란 무엇이다? 그지? 자, 멋지게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바래요. 그죠? 과세 요건 사실을 은폐하는 등. 그죠? 과세 요건 사실을 은폐하는 사유 등의, 그죠? 사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자, 허위의 사실을 뭐다? 작출하는 등의,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적극적이고, 그죠? 또는 의도적인, 그죠? 자, 어떤 목적에서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그죠? 목적에서, 그죠? 비롯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부정행위다. 이 글은 여러분이 반드시 써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써야 가산세 중과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예요. 이해하겠어? 예, 꼭 공부를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 있나요? 자, 가산세, 면제와 뭐가 있습니까? 감면의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면제의 모든 초점을 두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지? 면제 사유에는 뭐가 있다?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가 하나 존재할 거고요. 기한 연장 사유가 하나 존재할 것이고, 또 뭐가 있답니까? 자, 그죠?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납세물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그죠? 객관적인, 그죠? 사유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정당한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이고, 그죠? 철저하게 불가항력적 사유를 말한다. 이 마인드만 가지면, 그죠? 여러분이 어떠한 대법원 판례도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가산세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자, 마지막 밑에
밑에 있는 관련 판례 요약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쟁점은 저거예요. 철저하게 저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월 말까지는요 세법학 그죠 요약서 또는 서브노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죠? 그 전에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 제가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 드려도 여러분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을 잘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광명과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마지막, 그죠? 98페이지, 그죠? 98페이지 여러분 한번 뭐 볼까요?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끝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자, 뭐 있나요?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미 끝났네요. 자, 뭐가 있어요? 미등기 전매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등기 전매 행위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죠? 당연히 양도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국세기본법은 어떤 사례를 가져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했답니까? 그지? 경유를 시켜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즉, 갑이, 그죠?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그죠? 자, 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죠? 자, 등기를 하지 않고요. 누구에게? 이렇게, 그지? 병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병에게, 그죠? 자,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매매계약서는 이렇게만 작성이 된 거예요. 이걸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미등기 전매는요, 불법 행위가 됩니다.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그죠? 부정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그죠? 당연히, 그죠? 이때는 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이때는 뭐 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가 될 것이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돼서요, 조세 포탈 등의 그지 목적이 있었다면 이들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미등기 전매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놓은 거 보시죠. 자, 국기법에서 그죠? 보시죠. 부정행위란 그지? 자,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이거를 그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뭐한다? 단순 미신고하고는 달리 뭐한다? 그지?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죠? 무신고가산세를 중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죠? 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 멋지게 정리합시다.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죠? 당연히 이 미등기 전매 행위는 그죠? 자, 부정행위가 됐다는 겁니다. 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 들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 있나요? 첫 번째,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대해서 그죠? 자, 부정행위가 있게 되면 양도소득세예요. 당연히 소득세법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얼마? 5년의 제척기간이 작동을 할 거예요. 자, 뭐가 됩니까? 무신고의 경우는 7년이 작동이 될 거야.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작동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가 될 만한 게 뭘까요? 자, 이것들을 전부 여러분이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이거가 아마 될 겁니다. 뭐가 될까요? 자, 가산세에 있어서 당연히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뭐가 됩니까? 중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야.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그죠? 처벌법에 따라서 뭐가 됐다면 얘네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됐다면 그죠? 조세 포탈 등의 그지? 자, 뭘 하게 돼요? 조세 포탈 등으로 인해서 그죠? 조세범 처벌법의 범죄 그죠? 구속 요건을 뭘 하게 됩니까? 충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을 꾸려 가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 같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미등기 전매는 뭐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있어서 뭐다?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뭐 상속세, 증여세 외가 되겠죠. 그러면 자, 5년, 7년, 10년 중에 10년의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당연히 작동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뭐가 됩니까? 단순 무신고 가산세 20%가 아니라 40%짜리 가산세가 작동을 할 것이에요. 또 하나, 그죠? 자, 미등기 전매는 뭐예요? 자, 과세요건 사실을 그지? 은폐하려는 그지? 허위 또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거야. 얘는 조세 포탈 등의 그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인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죠? 답을 꾸려가면 멋진 답이 될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죠? 자, 98페이지서부터 99페이지까지 대부분 판례 견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래요. 잠시 쉬었다가 그지? 자, 또 하나의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으로 할 것이에요. 쉬었다 하겠습니다.